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인 수요로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수요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사고 싶다, 이용을 하고 싶다는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그 자발적인 마음이 고객에게 생기는 가운데 실제 비용을 지불해 이용하는 소비가 있어야 자, 일반적으로는 돈을 법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해도 실제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해 이용하는 소비가 있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요. 우선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사는 상품보다 이 만드는 상품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김밥을 만드는 공장의 사례를 볼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김밥을 만들 때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많은 일을 기계가 담당을 합니다. 김밥을 자르는 일 또한 기계가 담당을 하고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포장을 하는 일의 과정을 통해 하루에 1700개의 김밥이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합니다. 김밥을 만드는 곳이 이 한 곳만이 아닌데 한 곳에서만 1700개의 김밥이 만들어진다 하니 그 수가 많죠. 이렇게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상품이 많기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만든 물건을 팔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시대는 삶을 사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입는 것과 관련해 한번 마음에 드는 옷을 샀다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티셔츠든 바지든 옷을 재구매하는 빈도가 많지 않아요. 또 옷을 산다 하더라도 사기 위해 쓰는 돈의 양이 또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선 사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상품과 비교해 대체하여 살 수 있는 상품이 많기에 회사가 꾸준히 운영을 하고 성장을 하는 데 있어 이 필요한 수요를 만드는 게 이전과 비교해서 돈을 버는 상황이 있어 꼭 잘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 이전에는 상품을 알리며 또한 판매가 자연스레 생기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상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강남이나 홍대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활동하는 곳에서 장사를 하면 더 많이 상품을 알리며 또한 판매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더 많은 거래가 생기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홍보와 마케팅을 또한 꾸준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며 또한 자연스레 거래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도 쓰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며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버는 상황을 가지는 데 있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선하지 않은 방법을 활용해 돈을 버는 것을 일부의 사람들은 시도를 하는데요. 선하지 않은 방법을 활용해 돈을 버는 사례를 보며 이로 인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요를 발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이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는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있는데요. 이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전성기 때 미국의 대부분의 마약 시장을 장악을 했었어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과 결탁하여 돈을 벌었는데 한때 잘 버는 금액이 연봉으로 4조라 해요. 총이 아니라 한때요. 엄청나죠? 한 개인이 벌기에는 불가능하다 생각이 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요. 이렇게 일을 해 돈을 번 가운데 가족을 많이 사랑했고요. 미모의 아나운서와도 연인의 관계로 지냈습니다. 벌은 돈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자선 사업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민심을 얻어 자기가 바라는 대로 국회의원도 됐습니다. 하지만 마약으로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국회의원 자리도 유지를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마약에 중독시키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콜롬비아 정부는 그를 감옥에 보내려 해요. 시간이 지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감옥에 가는 것이 낫다 판단한 그는 감옥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어서 그 안에서 왕처럼 삽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만든 감옥 안에서 왕처럼 살던 삶도 결국에는 자기와 함께 일하던 동료를 죽인 게 문제가 되어 스스로 만든 감옥에 나와 탈출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도망다니며 삶을 사는 그의 최후는 44살에 총살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이전부터 마약은 꾸준히 우리의 삶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왔습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 말고도 새로운 마약왕은 계속 탄생을 해요. 그리고 마약으로 인해 중독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몸과 마음이 병든 채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돈을 버는 것으로 학대가 있습니다. 학대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의 사창가 황제로 불리는 위르겐, 루들로프가 있어요. 위르겐 루들로프가 사업을 하며 한 일들을 이전에 나온 신문 기사를 통해 봐볼까요? 자, 여성들에게 하루벌이 목표치를 500유로로 정하고 그만큼의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때렸다. 인신매매는 그의 사업 성공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여성들을 충분히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이주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여성을 인신매매하여 일을 하게 했다. 인신매매는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에 반해 성매매를 시킨 행위뿐 아니라 가족을 인질로 한 협박, 마약 중독 유도, 취업 사기 등 온갖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참 무섭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한 뒤에 위르겐 루들로프는 어떤 다음의 상황을 가졌을까요? 성공한 사업가 대접을 받으며 이름은 알렸지만 성매매 여성, 인신매매 교사 혐의를 받아 긴 재판 끝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성매매와 관련해 여성이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을 겪는지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책인 길 하나만 건너면 벼랑 끝을 읽으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책에 담긴 가슴 아픈 사연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돈을 버는 것으로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를 주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편하고 쉽게 많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업체 대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의 경우에는 보통 불법적이거나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끝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죽음으로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관련해서 사례를 볼게요. 통장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대포 통장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죠. 이 대포 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요. 또 마약 봉지 246개를 삼키고 비행기에 탄 일본인은 먹은 마약 봉지로 인해 비행기 안에서 이동을 하던 중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상황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상황에서 반드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 쳐놓은 덫에 걸려 그로 인해 많은 힘듦을 삶에서 겪습니다. 자, 대구 달성통파 두목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구의 사창가를 지배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와 돈 쪽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행동을 안 하면 개줄로 묶어 거리를 끌고 다닌다 해요. 직접 겪으면 참 치욕스럽다 느끼는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네 삶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 외에도 자신과 돈 쪽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위협, 폭행, 폭언을 가했습니다. 장사를 못하게 집을 부셔버렸고요. 나이가 더 많아도 이렇게 개부르듯이 부르며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당한 비용 지불을 요구했어요. 이분이 산창가를 지배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 중 하나로 카드맨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요. 카드맨은 손님의 카드에서 돈을 대신 뽑아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용 횟수가 아무리 적어도 고정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했다 해요. 이러한 거래 상황에는 절대 이용을 한 사람이 만족함을 느끼지도 또 감사함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빚쟁 늪에서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 산통이라는 개와 유사한 형태의 대출을 하게끔 강요를 했다 해요. 또 얼마를 달라고 하면 따지지도 못하고 그대로 줘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로 숨통을 조이니 살기가 힘들고 이로 인해 어떤 분은 자기의 삶이 이렇게 자기의 목을 조인 사람 손에 평생 놀아난 거라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그렇지만 다들 많은 무서움을 느끼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대우를 받는 곳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과 돈이라는 주제로 강의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저는 부모의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여러 봉사 일을 하는 중에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분들과 인연을 맺기도 했지만 영화를 통해 더 깊은 상황을 이해하게 됐는데요. 이 박화영이라는 영화에는 가족이 주는 안전망이 없어 밖에서 무리를 지어 사는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범죄 소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더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 또는 청년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부모의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는 청소년, 청년들의 삶을 알아가니 충분히 배움을 얻지 못한 가운데 빠르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게 법을 어기는 상황에서 돈을 버는 것이더라고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기 원하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협박을 하고 그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뺏고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있습니다. 이전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범죄소년 편에서는 하나의 질문을 이야기해요. 노숙자 할래? 사고 칠래? 너무나 어린 나이에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잘 곳이 없어 길거리에 나온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방송을 보면서 가장 많이 아파했던 건 이 여성분의 눈물이었어요. 자기도 하는 일이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자기가 처한 현실 안에서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해요. 저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돈을 버는 가운데 가지는 꿈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과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삶의 상황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가질 수 있기를 꿈꿉니다. 그럼 이제까지 이야기 드린 좀 무섭고도 가슴 아픈 일 외에 돈을 버는 것과 관련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돈을 버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돈을 벌려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비유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하이 리턴은 없고 대부분이 하이 리스크로만 끝이 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을 볼까요?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비트코인이 적절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암호화폐가 현금 유통을 감당할 만한 기반이 없는 데다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더불어 비트코인을 통해서는 주로 사람들이 마약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비트코인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미래의 화폐 수단인가요? 다음의 사례를 볼게요. 저도 어릴 때는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한창 공부를 하기 위해 힘써야 할 시기에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게임은 참 뿌리치기 힘든 강한 유혹을 주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게임을 잘해 게임으로 돈을 벌겠다는 다짐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게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저가 하루에 어느 정도의 게임을 하는 시간만으로 꾸준히 돈을 벌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같이 드려보고 싶습니다. 매일마다 게임을 하여 먹고 살 만큼의 돈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버는 것은 정말 가능한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또한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또한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야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와 다르게 바라시는 대로 꾸준히 이익을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까지 돈을 번 가운데 다양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돈을 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을 해요. 또 남들이 보았을 때 눈길이 갈 정도로 많은 돈을 버는 것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조금 더 돈을 버는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